예, 안녕하십니까. 세상의 모든 공부 방장입니다. 2023년 화학화공안전기술사 후반기 시험이죠. 7월달 이제 다음 주에 접수가 되니까 지금부터 조금씩 정리를 해나가도 빨리 정리를 하고요. 어떻게 답안에 쓸 건지 한번 내용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유해학물질 취급시설 검사 및 안전진단 대상을 주기. 이 부분은 좀 여러분들이 좀 챙겨서 봐야 될 것 같아요. 이쪽 강원일 쪽은 이게 되게 중요한 문제지 않습니까? 설치 검사, 정기 검사, 뭐 수시 검사, 안전진단 세 가지 구분이 있는데 이건 그 환경공단의 홈페이지 가면 내용이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요, 이제 최근에 그 화학사고 예방 계획서가 있기 때문에요. 안전진단 부분에서 뭐 설치 검사, 정기 수시 검사는 그렇다 치더라도 안전진단 부분에서 그 위험도에 따라서 자, 가위험도 몇 년, 나위험도 몇 년, 다위험도 몇 년 이렇게 주의가 있다는 걸 아시면 고맙겠습니다. 뭐 그 시험 치실 때 이런 부분을 좀 정리하시면 점수가 괜찮게 나올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자, 화관법상 특수반응섭이 종류 세 가지와 종류 세 가지는 종류가 많죠. 이게 총 몇 가지였던가 이건. 그리고 노출 검수 설치 개수 내부 기준. 요거는 이 부분은요 산업법에도 나와 있는 내용이다 보니까요. 이거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유해학 물질 제조 사용 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를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자, 세 번째, 화학사고 영양조사 실시사항. 이 부분은, 한 번 나왔었거든요. 그 화학물질관 45조에 있는 내용입니다. 네 번째, 화학물질 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해화학물질이거든요. 자, 화관법 2조에 있다. 유독, 허가, 제한, 금지, 사고 대비 물질 총 5가지 되어 있습니다. 다섯 번째, 유해물질 취급시설의 설치, 정기, 수사, 검시 및 안전진단의 방법 등에 대한 규정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게 설치 검사를 하다 보면 부적합 사항이 너무 많으면, 그죠? 일부 규정 부분에서 부적합이나 뭐 족구 부적합을 주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설치 검사할 때. 그래서 이런 거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한번 확인해 보시는데 이게 아마 부적합 이후에 60일 내로 그에 대한 시정 60일인가 기간이 있는데 그 시정상에 대해서 내야 되는데 이런 부분 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적합이 발생해 수시검사에 그러니까 유해화물질 취급 시설 및 설치 정기 수시 검사 및 안전진단의 방법 등 규정 관련해 가지고 이제 8조 9조를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자, 그리고 화학물질 관리법 화학사고 및 유해물질의 정의 관련해 가지고요. 제 2조 13하고 제 2조 7 부분에서 그게 화학사고가 무엇인지 유해물질의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화학사고의 정의에 관련해 가지고요. 이거는 실제로 규정이 또 따로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거 화학사고 관련해서 규정을 한번 찾아보세요. 어떤 거 화학사고 정의를 하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부분에서 6번은 되게 중요하고 생각해요. 실무적으로도 되게 중요하다고 느낌이 있습니다. 6번 같은 경우는요. 그 7번은 화관법상 사고예방계획서에 포함된 사항 내용인데, 이거는 내용을, 이게 사고예방계획서 좀 딸딸딸 외우셔야 된다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 작성 등에 관한 규정의 내용을 보면, 이게 화학사고 관련해가지고 어떤 내용이 있고, 자, 이게 설명드리기가 참, 이걸 설명하기가 굉장히 좀 많아요, 이게. 그래서 저는 지금 저희가 빨리 봐야 되기 때문에 이건 화학물질 완전론에 들어가셔가지고 화학사고 예방계획서라 치시면 그 팜플렛이 나오거든요. 그게 보면 떤 형태로 이 화학사고 예방계획서 작성을 해야 되고 특히 또 위험도 판단 기준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위험도 판단 기준이 어떤 거고 이행 점검 주기가 그 위험도에 따라서 1군, 2군 나눠지는 1군 가, 1군 가나다, 2군 가나다 이렇게 뭐 나눠지는데 그걸 관련해 가지고 어떻게 이행점검 주의가 발생되는지 그 두 가지 부분은 꼭 내용을 확인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어렵나 그런데 여튼 요점은요 화학사고 예방계획서는 꼭 철저히 공부를 하고 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8번은 이제 이런 문제 나와서 유해물질 영업의 그냥 구분인데 이 부분 크게 어렵진 않죠. 영업허가, 영업의 구분과 영업허가. 제 화관법 제 27조, 28조에 나온 부분이다 보니까 그 환경부 예고 제 693조에 나와 있는 내용이거든요. 꼭 내용을 찾아보셔갖고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좀 제가 또
좀 차후에 좀 더 저쪽에 인덱스를 닫고 요 부분에서 정리 다시 좀 간단하게 막 인덱스를 가지고 우리가 어떤 답안 생각성해야 될지 제가 한번 나중에 언급해드리고 지금은 간단하게 어떤 문제가 나올지 좀 알아보는 입장이고요. 자, 8번 뭐 유해한 물질 영업의 구분 제가 말씀드렸고, 자, 9번 외부 비상 대응기에서 지역사회 고지 계획에 넣어야 될 고지 방법, 고지 대상, 고지 방법, 고지 방법 같은 게 내용이 있는데 화관법 제 22조 화관법 제 20 몇 조인가요? 그 화관법 시행규칙 제 19조의 사회 부분에 이게 나와 있어요. 고지 대상, 고지 방법 이런 것들 내용이 나왔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결국에는 9번 같은 경우는 화관법의 가장 큰 의미죠. 화관법이 가장 큰 주요 목적이 바로 외부 비상 대응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위험물 및 안전관리 및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인데요. 자체 소방대 관련해서 문제가 나왔고 이건 크게 뭐 예상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고 2번 위험물 혼재 기준이라고 있거든요. 혼재 기준. 혼재 기준은 여러분들 꼭 외우시가 돼요. 이거 혼재 기준. 위험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9에 있어요. 위험 안전관리법상 국가의 책무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건 좀 그렇고 내용이 있는데 이런 문제 나오는 것 자체가 어렵네요. 이런 문제는 적으면 국가의 책무가 뭔지. 솔직히 국가의 책무를 그날 문제를 내가 못 봤다 하면 국가의 책무를 적을 거냐에 대해서 여러분 시험장 고민하셔야 돼요. 마음대로 적을 수는 없죠. 왜? 법이라는 게 정확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러니까 자기가 의미대로 적었다 점수가 안 나오니까 법 문제는 정확하게 적지 않으면 안 건드리지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외우기 쉽지도 않고요. 그래서 법 문제가 참 힘들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탱크 안전 성능검 종류별 신청 시기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문제 나왔어요. 자, 이 위험물 안전관리법 그 8조와 9조에 보시면 8조에 보면 시행령 8조, 시행규칙 18조, 시행규칙 19조에 있는 내용인데요. 요것도 제가 나중에 법령에 관련해서 한번 다시 정리해 몇 조를 볼 것인가 참 어렵네요. 그 탱크 안전 성능 검사랑 완공 검사인데 이게 참 쉽지가 않네요. 이걸 제가 다시 정리를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제가 이거 위험을 이렇게까지 깊이 들어가면 시험 공부가 더 힘들어질 것 같은데 어쩔 수 없이 하긴 해야겠죠. 자, 내진 설계 적용 대상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내진 설계에서는 문제가 꽤 좀 나왔어요. 그죠? 이거는 고법의 KGS FP111 2-3-2-2라는 부분에 내진 설계 적용해야 되는 용기에 뭐 5톤 이상 가연성 독성가스는 5톤 이상 탱크다 높이 얼마다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이건 저도 계속 공부를 해야 되니까. 자, 그리고 안정성 향상 계획이라고 있거든요. 향상 계획이라고 SMS라고 하는데 이거 PSM과 같이 들어가는 건데 반응기를 교체하고 생산 시설, 부대 시설하고 포려 시스템 설치 변경 세 가지 정도의 주요 주주 변경되는 경우가 세 가지거든요. 반응 교체하고 생산 시설 및 부대 시설 설비하고 자 포려 시스템을 설치 변경한다 이런 거고요. 자, 네 번째 고법 특정 제어 시설에서 내부 반응 감시 장치 설치해야 할 특수 반응기 종류 및 내부 반응 감시 장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이것도 FPC 111번 이것도 KGS 코드들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 냉간하고 KGS 코드 그대로 적는 게 좋겠죠. 그죠? 그리고 고법상 정밀 안전 진단은 고법 제 16조에 2에 있습니다. 자, 고법상 중간검사나 정기검사 관련해서도 내용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시행규칙이 있는 내용이니까 이거 제가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28조, 그 중간검사, 정기검사 관련 시행규칙 28조와 30조인데, 실제로 정기검사 같은 거 저도 수긍을 받아봤으니까 어떤 내용인지 아는데, 하여튼 고법에서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지금 내용을 보시다시피 과가스안전관리법에 관련해가지고요, 그래서 지금 이게 어디까지 이게 요 부분이 너무 간단하게 보이는데 고법에 관련해서 문제가 나오면 솔직히 전 이거 내진 검사 적용 대상하고 안전상승 요 두 개 정도까지 요거는 원래 계속 중첩됐던 부분이고요. 뭐 내부 방진 감시 장치야 산업법에도 이야기 됐고 화관법에도 있는 내용이 적을 수 있을 것 같고 정밀 안전 진단 이런 부분 내용이 어떤 건지 확인해 보는 거 좋고요. 이건 하여튼 총 9개 문제를 10개년 분석까지 나왔다는 게 제가 정리한 결과입니다. 하여튼 제가 첫 번째와 두 번째 시간 관련해 가지고요. 그 법령에서 이 10개는 어떤 법령이 나오는지 제가 정리해 드렸죠. 한 50개 정도 돼요. 총 한 50개 정도? 맞나요? 한 50개? 보니까 10개니까 한 12개.
한 60개 정도 되죠. 대략 한 60개 정도 되는데 내용 자체를 공부를 하실 때 60개 정도 공부를 하신다. 이건 제가 어쩔 수 없어요. 이건요 60개를 그냥 통발로 외울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60개를 외워야 되는데 현재 어떤 실제 경향상 제일 중요한 게 제가 만약 출신 내격 식품명 봐도 중대재해처벌법 하고요. 그리고 뭐 화관법상의 사고 예방 계획서가 나올 것 같고요. 그리고 뭐 그 정도? 그리고 최근에 위험성 평가 관련 문제가 되게 위험성 평가 관련해서 좀 노동부 쪽에서 이야기가 많으니까 이 노동 위험성 평가 그리고 사고 예방 다시 정리할게요. 제가 말한다면 자 산업법상은 중대가 나올 거예요. 또 나올 거예요. 이건 중대재해법은 계속 나올 것 같고 그래 관련해서 어떻게 사업장에서 위험성 평가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문제가 나올 거 그리고 화관법상 사고 예방 계획 정도가 문제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법령을 한번 정리해 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저기 어떤 걸 다룰 거냐면요. 잠시 볼게요. 다음 시간에는 간단하게 화학물질 관리에서 한번 나왔던 문제, 화학물질 관리라는 입장에서 한번 나왔던 걸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거기 나서 물질은 뭐냐, 무기 과산화물 성질은 무엇이 이런 걸 한번 어떤 문제가 나왔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공부 방장 정성이었습니다.